닥신TV 신재욱입니다. 지금 연휴가 끝나가고 있고요. 왜 이렇게 영상 많이 만드냐, 어디 갇혀있냐, 갇혀있긴 하죠. 이 단칸방에.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지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컨텐츠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서 지금 준비한 영상은 만약 현 시점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고를 거면 뭐 고를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국산차 중에 차를 지금 사야 된다면 뭘 살까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서 했던 게 뭐 5 시리즈 20 디젤, 320D 투어링으로 또 고민을 했었고, 3 시리즈 투어링이라면은 20i도 좀 보기 중에 있거든요. 그냥 그 정도가 제일 현실적인 관심인 것 같았고, 뭐 돈이 정말 많고 주차 여건도 괜찮고 가족이 있고 이렇다면 뭐 X7이나 X5 같은 거는 뭐 정말 럭셔리하니까 그런 차도 뭐 그냥 꿈의 차들이잖아요. 관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718의 GTS 뭐 이런 건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고, 차가 뭐 한 2대, 3대 이상 있을 때나 뭐 장난감 차로 타겠죠. 718의 GTS의 뭐 수동 변속기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수동 변속기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수동 변속기를 타기 위해서 굳이 뭐 718을 탈 필요는 없으니까. 수동 변속기는 그냥 수동 변속기 자체의 재미가 있거든요. 르노 마스터 같이 큰 차의 수동 변속기도 재밌고, 뭐 스파크 수동 같은 아주 저출력의 수동 변속기 세팅도 재밌고, 뭐 쌍용 같은 차도 출력이 그리 좋지 않고 차가 좀 큰데 수동 변속기 세팅으로 약간 화물 차보는 느낌 든다면 그도 또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수동 변속기는 그 자체의 재미가 있으니까요. 뭐 굳이 718의 GTS로 꼭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딴 얘기 길어졌는데, 국산차 중에서 살 거면 어떤 보기가 있겠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오늘 이제 요 영상 찍고 저녁 먹고 와서 시간이 된다면 저녁에 이제 마지막 연휴 시점을 두고 달려야 되는 컨텐츠들은 뭐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 하나 또 할 게 있고,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도 하나 할 게 있고, 면허를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대형 면허도 있고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레커 면허도 있고 바이크 면허가 이제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소형 면허 별거 아닌지 알지만 소형 면허가 정말 따기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제가 셀프 컷 한 건데, 제가 초반에는 좀 장난스럽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셀프 컷이 요즘에 점점 무르익고 있어서 이제 진짜 미용실 안 간 지 약간 과장하면 한 6개월 된 것 같거든요. 6개월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 미용실 안 가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머리를 그렇게 아주 잘 자를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만 자르면 돼서 대충 하는데 점점점 실력이 좀 느는 거 같고, 지금 잘 자릅니다. 뒤에도 잘 잘라요. 어제 영상 보면 뒤에 막 이렇게 새치 나는 것처럼 길었는데 이게 다 정리됐고. 계속 딴 얘기해서 일단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현 시점에 산다면 어떤 차를 살 거냐 고민을 해봤거든요. 일단 엔카로 들어갈게요. 어떤 차들을 살 게 있냐 봤을 때, 제가 이제 5 시리즈나 3 시리즈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내가 그런 차를 좋아한다면 약간은 그냥 좀 너무 크지 않으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차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는 게 제네시스 쪽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생각보다 흥미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G80을 생각하면 이런 게 좀 연식이 있고 키로수 조금 있는 걸로 가면은 1인 소유 중에 깨끗한 거 잘 쳐주면 감가를 많이 맞거든요. 차도 좋겠죠. 좋은데 저는 관심이 그리 가진 않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차가 너무 커요. 차가 너무 커서 제가 출퇴근 거리가 조금 장거리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런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차를 타면서 옵션도 좋고 관리도 편하고, 수입차는 반대로 이런 뭐 정비도 불편하고 뭐 수입차라고 요즘에 뭐 더 좋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생각 갖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선택일 수는 있는데 뭐 약간 뭐 현 시점에서는 지금 출퇴근 거리가 되게 가까워서 거의 지하철 타고 다니는 상황이라 차를 잘 타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 골목 다니고 뭐 이럴 때 이런 큰 차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차가 이제 제 나이대에 굳이 어울리는 느낌도 아니어서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감가도 많이 맞고 크게 매력으로 다가오진 않고요. 요런 차들이 이제 디젤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6기통 디젤 현대차가 어떤 느낌일까? 근데 일단은 크게 관심이 가진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뭐 GV80 요런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격이 되게 비싸네요. 이거는 이제 키로수도 적고 연식도 최신이라서 거의 이제 신차급인데 7,300만 원이 나네요. 신차 가격이 그럼 거의 8,000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 어차피 이 돈 주고는 지금 제가 차를 살 수가 없지만 저는 이 돈 주면 뭐 523 디젤 신차를 사긴 하겠죠. SUV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신차가가 9,800만 원? 어쨌든 뭐 크게 관심은 안 갑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 약간 외관 모델인데 한 3년 됐고 키로수는 24,000km고 가격은 3,800. 제가 사기에는 조금 비싸고요. 저는 이제 3,800이면은 사실 뭐 520 디젤 중고 G바디로 가거나 혹은 뭐 이거 이 돈 주고 다 살 바에는 G바디 3 시리즈 320i 투어링이나 뭐 320D 투어링 이런 걸로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과하게 좀 이렇게 디테일링이 너무 막 되어 있는 이런 게 조금 저는 좀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느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보기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막상 사기에는 대안이 좀 G바디 520D나 520i나 혹은 뭐 G바디 320i 투어링이나 320D 투어링이나 그런 게 좀 아른거려서 굳이 이쪽으로 가게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차피 이런 성향의 차를 산다면.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쪽은 관심이 거의 없고요. 한 개만 딱 말씀드리면 EQ900은 제가 좀 항상 가끔 봐오긴 했거든요. 제가 인턴 할 때 EQ900을 뒷자리에 타본 적이 있는데 뭐 정형외과 턴을 돌 때 무슨 정형외과 전공의 선생님이 EQ900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아버지 차인데 뭐 집에 차가 있는데 이제 뭐 차를 새로 사기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이 이런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약간 어울려 보이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 같아 보이긴 하는데 뒷자리 타보니까 역시 이제 그냥 진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전 고배기량의 대형 세단이니까. 이제 이런 차들이 감가가 워낙 좋으니까요. 지금 신차 대비 차량 가격이 뭐 30% 이하인데 18년식이니까 연식은 한 8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9만 킬로. 예를 들어 이건 뭐 렌트 이력이 있어서 좀 별로긴 한데 지금 뭐 차를 고르는 건 아니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대충 이런 차들이 한 2, 3천만 원대에서 뭐 1인 소유고 키로수 조금 있는데 관리 잘 된 거 사는 게 어렵지 않고 만약에 정비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뭐 국내 브랜드니까 그 정도의 리스크 감수한다면 할만하잖아요. 장난으로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해서 가끔씩 보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살 가능성은 없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네시스 쪽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차가 뭐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 국산차 중에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랜저 IG를 살 것 같고요. 그랜저 신형이 그 GN인가요? 그랜저 신형은 어떠냐? 그랜저 신형은 제가 그 차를 한 3개월 정도 몰았던 적이 있죠. 제 영상 찾아보면 옛날 영상이 나오는데 그랜저 신형을 제가 탔을 때 느꼈던 점은 차가 너무 크다는 거였고요. 신형 2.5였는데 뭐 그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2, 3년 전쯤인데 2.5도 출력이 나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최대 출력이 결코 적진 않은데 약간 좀 중저속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은 약간 있었습니다. 이제 언덕에서 급가속하거나 이럴 때는 휘발유차 특유의 그 쉬프트 다운되면서 RPM 높아지면서 약간 쥐어짜야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특유의 약간 좀 헛도는 것 같은 느낌. 뭐 차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휘발유 차들 자체가 고 RPM 쓰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2.5가 조금 부족한가? 그러니까 가속 페달과 그 RPM과의 약간의 그 괴리가 느껴지는 게 꿀렁꿀렁하게 누르는데 실제로 나가는 거는 좀 반응 없는 듯한 그 느낌이 제일 싫었던 게 제가 옛날에 그 구형 체어맨 400S 2300cc짜리 버전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 탔을 때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출력이 좀 부족한 대형 가솔린 차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좀 있는데 GN 2.5는 뭐 하여간에 나쁘진 않았거든요. 탈만하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울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제가 GN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차가 너무 커요. 차가 너무 커서 축간 간격도 꽤 길고 이 그랜저가 점점 커졌잖아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IG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요거보다 이전 거가 조금 디자인은 더 예쁜데 조금 연식이 좀 오래됐고 요거는 이제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별론데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뭐 또 그냥 뭐 그러려니 뭐 디자인 뭐 알 바도 없고 뭐 이제는 그냥 뭐 우리가 핸드폰 바꿀 때도 뭐 그냥 이제 바꿔야 되면 요즘 나온 핸드폰 뭐 있냐 이러면서 요즘에 그냥 갤럭시 중에서 뭐 요즘에 뭐 나온 게 24냐 26이냐 뭐 그럼 뭐 적당한 거 살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이제 스펙 별로 보지도 않고 뭐 디자인이 어떤지 카메라가 뭐 어떤지 뭐 이런 거 보지도 않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국산 브랜드의 차 중에 지금 사야 된다면 그랜저 신형은 뭐 5천만 원 하잖아요. 지금 GN 신차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 깡통 뭐 이런 게. 그러니까 5천 주고 살 생각은 없고 5천 자체도 돈이 아깝지만 제가 영상에서 지난번에 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게 기회 비용이 아깝고 그러니까 요즘 같이 막 자산이 폭등하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이 좀만 있으면 막 대출까지 끌어다가 지금 막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사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5천만 원 주고 사도 그 5천만 원이 3년 뒤, 5년 뒤에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기대값이. 그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 이제 이 5천만 원 주고 차 사는 게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자체를 뭐 마련 못할 거는 지금 좀 어렵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마련을 못할 건 없겠지만 사실 지금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차값에 별로 3천만 원 이상 쓰고 싶지가 않고 뭐 한 1천만 원 이하 쓰고 이러면 또 너무 또 불만족스럽고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으니까 이제 현실과의 타협을 하면 또 그랜저 신형이 너무 크고 하니까 IG 정도가 괜찮고 디자인도 이제 뭐 별 관심도 없다. 이제 뭐 내가 보이진 않으니까 이 디자인이 운전할 때는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갈 때 돌아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은 들겠지만 그 또한 사실 별로 관심 없다. 그래서 이런 차가 이제 한 5년 됐고 키로수가 6만 키로 가격은 2,500만 원이면 그리고 이제 3.3이고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캘리그래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아주 좋잖아요. 보험 이력 볼까요? 뭐 이런 건 이제 명의 변경도 아예 없어서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처리 내역도 174만 6천 원이니까 별거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기어 노브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 약간 인테리어도 조금 뭐 좀 조금 예전틱하긴 한데 뭐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 없고 뭐 뒷자리는 워낙 편하고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관심은 없지만 뭐 어라운드 뷰 이런 것도 들어있고 벤투스 S2 AS 뭐 이런 거 껴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고급 타이어 껴있고 그래서 그랜저는 이제 매물도 많고 감가도 괜찮고 매물이 많아서 또 좋은 물건 고르기도 쉽고 해서 뭐 일종의 이런 거죠. 뭐 이런 차는 뭐 수두룩하게 많아서 뭐 꼭 이 차여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랜저 IG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키로수 이 정도 가격에 옵션 관심 없지만 어차피 이제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 되면 옵션이 많으나 적으나 값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뭐 이런 차 사서 되게 만족스럽게 타고 다닐 것 같고 이게 한 5년 됐지만 적어도 15년 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되게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 크기도 요즘 그 GN인가? GN이 맞나? 그거보다 조금 작으니까 더 적당한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지 않나요? 뒤에도 고급스럽고 휠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관심 있는 거는요. 카니발이 관심이 좀 있거든요. 카니발이 제가 관심이 조금 있긴 있어요. 카니발을 제가 평택에서 일할 때 용의동에 있는 이제 건강안내과라고 제가 그쪽에서 좀 일했던 적이 있는데 페이닥터로 1년 정도 일했었고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이런저런 어려웠던 시절에 가서 한 1년 정도 페이닥터로 일했던 곳이에요. 평택 용의동에서 살면서 그 당시에 그 건강안내과 원장님이 카니발을 타셨었고 9인승인가를 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버스 전용차로 올라갈 수 있다고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가족이 좀 많으셨거든요. 당시에 뭐 어머니 모시고 계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당시에 그쪽 병원에서 일했던 기억이 또 좋은 기억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저는 이제 페이닥터니까 피고용인이고 원장님이 고용주잖아요.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는 뭐 결국 이제 계약 관계고 노무를 재고하는 관계고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이긴 쉽지만 돌아보면 그래 되게 잘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매출 같은 거 갖고 뭐 압박을 주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도 뭐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대표 원장이 뭐 매출 내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압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제 하고 싶은 대로 진료를 받던 것 같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을 때였으니까 원장님이 뭐 또 막 이거저거 알려주고 이러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길버트 막 길버트 이러면서 젊은 남자 OTPT 좀 떠있고 이런 거 길버트라고 좀 외우라고 뭐 저한테 막 이렇게 주입해 주셨던 기억도 나고 길버트 맞나? 또 헛소리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또 제가 어렸던 시절이라 뭐 떠나면서 이런저런 뭐가 있었는데 또 뭐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잘 되길 되게 기원해 주시더라고요. 뭐 기억은 못 하실 건데 당시에는 뭐 결국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으로
떠나긴 했는데 뭐 지금 와서 보면 뭐 일이 잘 풀린 건 아니고 지금도 뭐 첩첩산중이긴 한데 그때보단 또 상황이 좀 그 당시에 이제 원장님 카니발을 좀 얻어서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원장님 타던 차가 이제 가솔린이었거든요. 가솔린 뭐 한 3,500cc 정도 되는 거였을 텐데 그때 그 얻어 탔을 때 그 기억이 되게 좋아요, 차가. 그러니까 고배기량 휘발유 차에 그 또 어쩔 수 없는 장점이 있긴 있거든요. 되게 조용하고 막 부드럽고 저는 뭐 디젤 타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디젤 조용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큰 차대의 고배기량 휘발유 세팅에 기름은 뭐 많이 먹겠지만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카니발 같은 차가 대체가 된다면 수입 브랜드에서는 뭐 일종의 뭐 X7 뭐 이런 차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차는 이제 가격이 넘사잖아요. 뭐 1억 5천 하나요 적어도. 근데 이런 카니발은 이제 깡통부터 시작하면 3,636만 거의 3천만 원대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이런 차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차는 아니잖아요. 뭐 X7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BMW가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뭐 무슨 자동차 리뷰어들 보면 뭐 격찬하는 것 같이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게중심이 높고 차대가 커지고 축간 간격이 길어지고 하면 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안 좋은 물리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으로 가면 물론 뭐 돈 많으면 X7 뭐 이런 거 타겠지만 돈이 많다면 근데 이 정도 급으로 가면 뭐 BMW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기능에 충실한 차잖아요. 그러니까 2열 시트도 되게 편하고 실내 공간도 넓고 뭐 가족끼리 여행 다니기도 좋고 뭐 이거저거 짐 싣고 다니기도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에 충실한 차고 또 카니발을 탄다고 해서 X7을 못 타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거든요. 마치 시계로 치면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차고 있으면 뭔가 이게 상대의 그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뭐 시계로 능력을 판단할 수 없지만 시계가 예를 들어 뭐 요즘에 그 흔하디 흔한 롤렉스 뭐 프리미엄도 없지만 뭐 파텍 필립 뭐 오데마 피게 뭐 이런 시계를 차고 있다 치면 뭐냐 뭐 이런 생각 들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차는 사람도 다 스마트워치를 차잖아요. 뭐 시계 갖고 뭐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카니발 같은 차는 정말 이제 부자들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용도가 워낙 좋으니까. 저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부자여서 뭐 한남더일 뭐 이런 데 산다고 치고 그 한남더일 건너편에도 뭐 좋은 동네 있죠. 그런데 살더라도 막 좋은 차들이 막 이거저거 다 있어도 카니발은 한 대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 자체가 워낙 좋고 뭐 현대차가 만듦새는 뭐 못할 게 없으니까 세계 최고의 양산 회사니까 이런 차 잘 만드니까 그래서 카니발은 좀 땡길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현재 시점에선 카니발이 좀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제가 뭐 결혼을 했고 뭐 가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큰 차를 선호하진 않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좀 큰 차가 좀 필요하긴 하겠다고 한다면 뭐 1억 몇천 들여서 X7 사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카니발은 좀 끌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기차를 탈 때 저는 뭐 좀 제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감성이 있지만 카니발을 탈 때는 이제 용도를 목적으로 타는 거니까 그런 불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견적내기로 들어가 보면 카니발은 이게 일단은 7인승이냐 9인승이냐가 문제거든요. 저도 정확히 모르고 뭐 지금 살려고 알아본 건 아니니까 자세히 알아보진 않는데 9인승은 이제 세금 혜택 문제가 있고 7인승은 이제 세금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데 옛날에는 7인승도 세금 혜택을 줬죠. 그래서 옛날에 뭐 90년대에는 이제 무쏘랑 뭐 갤로퍼 이런 게 7인승으로 엄청 많이 팔아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7인승이 세금 혜택은 안 되는데 저는 뭐 제가 캐시플로우가 좋은 건 아니지만 푼돈이 그렇게 없는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산다면 7인승을 살 것 같고요. 7인승의 2열 시트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편안한 가족용 큰 차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1.6 하이브리드냐 3.5 가솔린이냐가 문제인데 당연히 1.6 하이브리드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속 구간에서 하이브리드의 강점이 있고 연비가 워낙 좋고 고배기량 가솔린은 연비가 워낙 나쁠 테니까 차대가 커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있지만 이 1.6 하이브리드의 치명적인 단점은 제가 안 타봤지만 예상되건데 고속도로에서 좀 뭐 이게 막 밟는 차는 아니지만 좀 고속도로에서 조금 유행할 때는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미국 스타일로 카니발의 7인승의 3.5 가솔린으로 뭐 그냥 아주 풍요롭고 여유로운 출력 기름 그냥 버리면서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옵션은 뭐냐? 저는 딱 두 개인데 어라운드 뷰랑 슬라이딩 도어. 어라운드 도어는 저 혼자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필요는 없고요. 전혀 없고 근데 만약에 가족이 있는데 상대 운전자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라운드 뷰를 추가할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오디세이인가 혼다 뭐 그런 거 잘 타고 다녔거든요. 그 차 아마 어라운드 뷰 없었을 텐데 뭐 어쨌든 미국 같은 데서 여성들이 이런 차 큰 차 다 타고 다니잖아요. 어라운드 뷰가 꼭 필요하진 않은데 한국은 좀 좁고 이러니까 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뭐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저는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라운드 뷰, 그다음에 슬라이딩 도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고 나머지 옵션은 전혀 관심 없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7인승에서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가 대충 보면 하이브리드가 한 450만 원 추가하면 하이브리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옵션표를 보면 현대 기아가 되게 하나도 얄밉지 않은 게 뭐 위트림으로 가야만 뭐 파워트레인을 변경할 수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3.5가 기본이고 오히려 3.5가 더 싸요. 8단 변속기에.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요. 3.5 가솔린 깡통 쪽으로 가면. 저는 깡통을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있지만 전 고속주행에서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450 싸게 사서 기름값으로 그냥 여유롭게 쓰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려면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려면 12인치 클러스터에 모니터링 팩이 요 두 개가 추가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트림에서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얄밉지가 않네. 이런 거는 참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제 그냥 뭐 카니발에서 신차급에서 뭐 노블레스 수준에서 컨비니언스랑 12인치 클러스터 모니터링 팩 정도 추가해서 4천 한 초반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조금 비싼 것 같긴 하고요. 조금 비싸다. 그러니까 가성비는 워낙 좋은데 당장 내가 4천 주고 차 사긴 좀 그러니까 저희 또 엔카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알아봤는데 요런 게 이제 뭐 한 4년 됐고 키로수 26,000km 완전 그냥 신차급 컨디션이고요. 시그니처니까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어라운드 뷰나 슬라이딩 도어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험 처리 내역 보면 명의 변경 1에 보험 처리 내역 없어서 뭐 완전히 그냥 1인 소유 신차급이고요. 뭐 옵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옵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 뭐 운전하기도 나쁘지 않고 2열 시트 뭐 워낙 편하고 광활하고 쾌적하고 그다음에 짐 실기도 좋고 뭐 국산차니까 옵션 빠방하고 어라운드 뷰 있고 이런 정도의 완전 신차급 컨디션인데 가격이 뭐 3,600 정도 한다. 조금 비싸긴 한데 제 예산에. 그러니까 특정 용도에서 필요하다면 참 이만한 차도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성비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3,600이 저한테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경쟁이 없잖아요. 이 정도 용도의 차로서는 거의 뭐 X7 같은 차랑 비교될 것 같은데 그런 차 뭐 1억 5천 더 하나요? 1억 5천쯤 하나.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물론 이제 좀 다르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뭐 완전 거저죠. 이 가격이면. 그냥 개이득인 느낌? 그래서 카니발은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살 일이 없죠. 주차가 되지도 않고 기계 주차 이런 데 살고 있으니까 주차 환경이 좀 돼야 되고 뭐 가족이 좀 있다면 가족이 있다고 꼭 큰 차를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뭐 가족이 여러 가지 목적에서 큰 차를 다 원한다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태우고 다니고 뭐 그럴 일이 좀 있다면 그래서 그 정도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목적의 차를 선택한다면 고민을 해봤는데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은 너무 스포티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좀 원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해치백이 좀 예쁘다고 생각해서 뭐 골프나 이런 i30 같은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서 뭐 혼자 타고 다니기도 차도 좋고 그래서 뭐 1.6 터보 N 라인이 있는데 뭐 N 라인을 제가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6에 터보여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이제 i30 최근 연식들 나와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건데 6년 됐고 키로수 5만 킬로 가격은 한 1,800 생각보다는 가격이 감가가 별로 안 됐네요. 신차 대비 한 60% 수준이고요.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보험 처리 내역 없고 명의 변경도 없어서 1인 소유. 약간 이런 N인 차들은 좀 차주가 좀 스포티하게 몰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잡한 튜닝이 되어 있으면 그건 좀 거르거든요. 근데 뭐 엔진룸에 그런 게 보이진 않고 실내에도 뭐 상품화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좀 조잡한 튜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순정으로 타신 것 같아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차들 이제 사고차일 가능성도 조금 있겠지만 차주들이 조금 더 스포티해서 연령도 젊고 근데 이 차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 보이진 않아요. 보험 처리 내용만 해도 그렇고 뭐 뒤에도 깨끗하고 차를 뭐 건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혼자 타고 다닌다면 그냥 요 정도도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보기 중에 하나. 조금은 애매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출력이 굳이 필요 없이 너무 좋고 차는 예쁜데 가격이 그렇게 엄청 싼 건 아니고 혼자 산다면 괜찮을 것 같고 가족이 있다면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큰 차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제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차인데요. 저는 그래도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라는 거를 좀 생각은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데 다른 선택을 했지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에도 그런 얘기 있죠. 뭐 이혼은 뭐 참을성이 없어서고 재혼은 뭐 기억의 상실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건데 그거를 계속 뭐 기억의 상실과 참을성이 없고 또 다시 착각하고 나 자신이 다시 속아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뭐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다 삶이고 숙명이긴 하잖아요. 뭐 언제나 뭐 옳은 선택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내가 진짜 탔을 때 재밌게 탈 차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수동 변속기 차를 역시 좋아하고, 이제 대형 면허를 땄던 것도 그렇고 트레일러 면허를 땄던 것도 그렇고 버스 면허를 땄던 것도 그렇고 레커 면허를 땄던 것도 그랬고 소형 면허를 딴 것도 그렇고 옛날에 마그마 125cc를 타고 다닐 때도 그랬고, 저는 이제 수동으로 차량 변속하는 거에 대한 그 대단한 즐거움이 있고 그에 비해선 실제로 오너로 소유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일단 젊을 땐 부모님이 안 사주셨고 수동차를, 저는 그 한이 있어서 저는 제 자식이 있으면 제 자식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빼고 뭐 수동 변속기 타겠다는 게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엑센트 디젤 오토를 2012년도에 부모님이 사주셔서 탔었는데 저는 이제 수동 사고 싶다. 그 당시에는 엑센트 디젤 엑디수, 그 다음에 라프디 수동,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수동 이런 게 완전 슈퍼카이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2012년도 뭐 그때. 저도 계속 그 라프디 살까 뭐 엑디수 살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그 당시가 이제 소형 세단 디젤들이 막 초창기에 막 이제 판매량이 좀 늘던 시절, 그리고 나름 수동 변속기가 있던 시절인데 부모님이 안 사주셔가지고 네 돈으로 사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돈으로 사. 그래서 오토를 사주셔서 뭐 감사는 하지만 이제 제가 타고 싶은 차를 못 탔던 한이 있고, 결국에 그 꿈을 이룬 게 제가 한 1, 2년 전에 엑센트가 아니고 스파크 수동을 세컨카로 샀었잖아요. 너무 재밌게 탔는데, 이게 수동차는 출력이 없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없는 차를 타는 재미도 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르노 마스터를 렌트했던 적이 있는데 르노 마스터도 거의 버스 운전하는 느낌이라서 출력이 없거든요. 근데 또 재밌어요. 그 차도 너무너무 재밌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 스파크가 이제 신형은 차 완성도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출력이 그래 봤자긴 할 텐데,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차는 사실 스파크 수동 정도 타면 딱 재밌을 것 같고, 단 요런 차의 한계는 이제 고속도로 나가는 건 조금 좀 한국 환경에선 좀 위태위태하죠. 되게 못 살게 구는 차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 멘탈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좀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한국에서 경차는 아무래도 다른 차가 좀 메인카가 하나가 더 있을 때 사실은 더 좋고, 요걸 한 개만 탄다고 하면 좀 사기 좀 그런데, 이제 이런 수동 차량이 다시가 말로고 이제 거의 생산이 안 되니까 이것도 거의 스파크 마지막 세대거든요. 21년도면 모닝도 수동이 없고 이제는 수동이 나오는 게 뭐 아반떼, 벨로스텐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으니까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것도 수동이 나왔잖아요. 요즘엔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거의 마지막 수동 세대 내연기관에 거의 소장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냐. 뭐 세상에서의 가치는 없지만 나에겐 소장 가치가 있죠. 한 5년 됐고 5만 킬로에 감가 생각보다 안 돼서 1,000만 원이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이거 없어서 거의 1인 소유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내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수동 변속기. 뭐 1인 소유라서 차는 깨끗하고요. 신형이라서 완성도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구형 스파크보다. 이런 차는 정말 저를 진심으로 이게 튜닝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튜닝된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진심으로 이제 저를 설레게 하는 차죠. 이런 차들이. 그러니까 뭐 스파크 조금 신형 쪽에서 연식 키로수 괜찮고 깨끗한 거 1인 소유 중에서 수동은 제가 정말 타고 싶은 차 중에 하나긴 합니다.
기아 프라이드 i30 이런 것도 구형들은 수동이 좀 있는데 이제 다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냥 이런 얘기들 하시면 다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혼자 이런 생각하면 재밌어가지고 뭐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주행 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